안녕하세요, 이영건입니다. 여러분은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지난 3개월간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집이란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681만 건이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매일 평균 8만여 건이 넘는 그런 수치인데요. 그건 아마도 집이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집하면 가장 먼저 엄마를 떠올렸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주는 포근함, 편안함 때문이겠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아빠, 아이, 우리 집, 그리고 밥,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 편안한 곳이라는 집에 대한 그런 생각만큼이나 또 집에 대한 부담과 걱정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취직도 하고 또 결혼도 해야 하는 청년들은 요즘 집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짓다라는 그런 키워드도 언급량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집도 이제는 직접 짓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편안하기도 하고 또 걱정거리기도 한 집. 집을 통해서 삶을 바꿔보려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강연 백도시에선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하지만 집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땅콩집, 흙집, 목조주택 등 개성 있는 집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벗어나 자신만의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가 박형근 씨. 빚을 많이 끼고 아파트를 샀었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이. 빚에 대한 스트레스만 있고 똑같은 빚을 낼 거면 온전하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집을 짓겠다. 딸이 살고 싶은 집 그림과 아내의 생각을 집에 고스란히 풀어낸 남들이 좋다는 기준에 맞추기보다 가족만의 개성을 집에 담았습니다. 복도가 왜 집 가운데 있느냐, 불편하다, 낭비다. 근데 저희는 이야기가 다 있어서 그렇게 풀었는데 온전히 우리 가족은 너무 좋아요. 내가 그린 집을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아파트 살 때보다 훨씬 좋아요. 집을 지은 지 반년. 자신에게 꼭 맞는 이 집에서 가족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야기로 짓는 내 집, 박형근 씨를 소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축가 박형근입니다. 건축가 다들 잘 아시죠? 드라마에 그 장동건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 주인공하고 신체 조건 빼고 직업, 야구 좋아하는 취미, 그다음 외모 이런 건 똑같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예, 저는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삶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리의 종류가 더 다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삶이 요리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리는 각 요리마다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릇에 각각 담기는데 사람들은 왜 다 비슷한 집에 살아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윗집의 사람과 아랫집 사람과 여러분의 삶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소중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고요. 집을 짓고 멀리 이사를 가서 9개월 정도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었고요. 저희 가족들이 어떤 생각과 결심으로 집 짓기에 성공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전문가로서 집 짓기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 경기에서 20년을 살았고요. 대부분의 주거 형태에서 다 살아봤습니다. 2인 기숙사, 4인 기숙사, 그 다음에 자취방, 하숙,
대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창문 없는 고시원, 2만 원 더 주고 창문 있는 고시원도 살았고요. 반지하방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을 끼고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요. 결혼을 하면서 빚을 더 내서 빌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빚을 좀 줄여보려고 다가구로 이사를 갔고요. 저는 꽤 유명한 설계사무소에서 좋은 건축물을 많이 설계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내와 딸은 매우 거실도 없는 매우 좁은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남양주 덕소로 거실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갑니다. 전세로요. 1억 2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년은 잘 살았는데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는 거예요. 또 이사 가기 싫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그 동네에 아파트를 2억 2천에 구매하게 됩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 게 된 거죠. 저기 앞동 사이로 한강도 요만큼 보였어요. 완전 성공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 전세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집인데. 여전히 아랫집 눈치 봐야 되고 애한테 뛰지 말라고 하고 주말만 되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자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인데 자꾸 밖에서 노는 거예요. 그때 어렴풋이 생각이 들었죠. 우리 가족의 스타일이 아파트랑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어요. 저는 설계를 하니까 그 당시 학교 때 여자친구들을 꼬시는 방법이 대부분 이런 추후에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15년 전에 아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 이 그림을 찾아서 당신이 약속했지 않냐. 40세가 되기 전에 이런 집에서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않았냐. 이게 우리 집이지 않냐. 이사 가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부담이 많았죠. 저는 빚도 많은데. 그래서 주택 관련 책을 2권 사주면서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거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냐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부터 아내는 딸에게 자꾸 집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라고 시킵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때 4살이던 딸이 늘상 그리던 집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공주니까 성에서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요. 저는 제가 건축가인데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내와 딸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만을 위한 집을 설계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게 우리만의 집에 살았다는 추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구입 6개월 만에 아파트를 팔고 오래전부터 꿈꾸던 우리의 집을 쫓아서 집 짓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예산을 검토했는데요. 2억 2천짜리 아파트를 팔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더 받아도 빠듯했어요. 공사비, 각종 세금, 그 다음에 여러 번의 이사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으로 나갈 돈들을 다 준비하고 나니까 8천만 원짜리 땅만 찾으면 저희가 집 짓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계속 멀리 나가서 땅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발견하게 됐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66km밖에 안 떨어진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 땅을 찾아갔는데 여기서는 150평, 180평 정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양평에 이제 땅을 찾으러 다니면서 만났던 가족들 많이 있거든요. 가족들을 만나서 같이 찾아갔어요. 저희는 투자자들이 아니다. 여기에 살고 싶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만 잘라서 팔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분들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잘라서 팔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디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저희 땅을 가지게 됩니다. 땅 잔금 다 치르고 시공사 계약할 때 전세를 빼서 돈을 일부 주고 월세로 이사를 갔고요. 산 땅으로 대출을 받아서 또 공사비를 내고요. 계속 이렇게 험난한 길이었죠. 원래부터 자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직 조금 못 갚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곧 갚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지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는데 저희 집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우리 딸이 그린
스케치북에 있는 그림하고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여기에 살았다는 걸 평생 잊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내가 말했던 그 편안함, 안식, 이런 공간은 흡사 종교시설에 있는 그 구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재 쪽이고요. 거실이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제 책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제 책상은 없었거든요. 아내의 자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과 부엌인데요. 공간이 매우 작습니다. 아내의 가장 큰 요구 조건은 두 공간을 벽으로 막아달라. 예, 설거지를 한 번에 모아서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런 선반들도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요. 예. 살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쁜가요? 네. 이 복도가 이제 저희의 그 공간 개념을 위해서 단을 뒀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단차가 있으니까 공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네. 딸방입니다. 예전에 안방에 있던 가구를 딸방에 물려줬고요. 네. 보통은 제가 늦게 들어와서 이 방에서 잡니다. 네. 네. 방들의 사이즈는 정말 최소화했습니다. 딱 침대만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전체 면적은 23.5평밖에 안 됩니다. 저희 집이. 예. 그다음에 이제 복도 끝인데요. 세면대를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변기 보면서 양치질 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요. 빼냈고요. 그다음에 욕실인데 욕실은 이제 같이 딸과 같이 가족 전체가 목욕을 같이 할 수 있게 욕조를 좀 넣었고요. 계단은 최소화해서 만들었고요. 네. 아래층 공간이 다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큰 공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위쪽에 만들었습니다. 위쪽에 큰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주로 아이가 놀고요.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손님들 잠자는 방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쁘죠? 네.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래 그 거실의 모습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예. 예. 근데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면요, 다들 난리가 납니다. 이상하다고. 왜 집 가운데 복도가 있냐? 이렇게 좁은 집에 왜 복도가 또 단이 있냐? 계단까지 있냐? 아이고, 근데 이 좁은데 벽까지 세워놨냐?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 몇 시간만 있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이해가 된다. 재미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집을 이렇게 지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저희는 저희 집이 정말 좋고요. 아직도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집을 설계했고 아빠가 다시 그렸고 엄마랑 현장 소장님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가족들이 좋아한다면 남들의 기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정말 가족만을 위한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집을 짓고 살아보면서 건축가로서의 제 방향도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큰 설계사무소에서 정말 대형 건축물을 많이 설계했거든요. 공공건축물 같은 걸 많이 설계했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근데 항상 뭔가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주택 설계를 하면서 온전히 거기에 살고 있는 주인과 대화한다는 게 좀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큰 설계사무소 소장직을 내려놓고 나오게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신의 가족을 위한 집을 설계하는데 설계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개월요? 6개월요? 7개월요? 예. 의외로 적당한 기간을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간을 상당히 짧게 잡습니다. 한 달, 1주, 2주 안에 자기 집을 설계해 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저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야 되거든요. 아내는 저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에서 가지지 못했던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안식, 치유 이런 느낌을 건축적으로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6개월의 설계 기간을 통해서 공사비에 맞춘 설계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건축 전문가고 네가 직접 하지 왜 비싸게 전문 시공사한테 맡기느냐. 저는 반대였습니다. 나는 설계의 전문가지 시공의 전문가는 따로 있다. 내가 이 집을 지어서 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인데 전문 시공사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진짜 책임 시공을 할 수 있고 우리 도면을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공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집을 짓고 계시거나 아니면 먼 미래에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3가지 정도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큰 그림을 그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로 채워진 가족 모두가 공감하는 어떤 큰 그림입니다. 어떤 꿈을 꾸고 살 것이냐, 내가 거기에 가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바꾸고 싶다, 이건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궁극적인 고민들 말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집을 짓는 가장 큰 목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획 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부부를 위한 집인데요. 아주 일반적이지 않는 평면입니다. 이 평면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건강이 안 좋은 노부부가 이제 전원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계속 대화를 합니다. 꽃을 많이 가꾸고 싶다는 거예요. 꽃과 식물을 많이 가꾸고 싶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꽃과 식물을 많이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집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어야 집에 반영되어야 그분들한테 행복을 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분들은 이 평면을 보시고 다른 평면 어떤 걸 가져다서도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십니다. 이 평면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 부부입니다. 30대 젊은 부부가 대학 때 노래 동아리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아이가 4살, 2살 있고 뱃속에 한 명이 있습니다. 5 가족인데요. 그분들이 그리는 궁극적인 꿈은 노래로 소통하는 가족의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다가 이야기 자체는 집안에 어떻게든 무대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가족만의 무대를. 아직 어떻게 그게 풀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은 정말 그 집에서 재미있게 살 거라는 건 확신하거든요. 3번째는 집 짓는 전 과정을 즐기셔야 됩니다. 집 짓는 과정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거든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걸 결정해야 됩니다. 건축가도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공사비도 결정해야 되고 땅도 결정해야 되고 시공사도 결정해야 되고 그거는 쉽고요. 지붕재, 바닥재, 콘센트 등 다 결정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스트레스가. 그걸 짧은 기간 안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내와 딸은 매일 집이 지어지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집 지어지는 전 과정을 보는 거죠. 사실 그거는 엄청난 행복한 경험이거든요. 자신의 집이 지어지는 전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인부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저희 와이프가 또 상당히 웃깁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소장님이 공사가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집을 지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건축주는 처음 봤다. 그런데 힘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재미있게 집을 지어보긴 처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과정을 같이 한다는 거는 상당히 행복한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을 지으시게 된다면 그 과정을 잘 경험하셔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또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사시고 계시는 집이 여러분들 몸에 꼭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의 집을 한 번쯤은 지으실 거죠. 그러면 그때는 큰 그림을 잘 그리시고요.
과정을 잘 즐기셔가지고 정말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집을 지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가시니까 그래도 집을 지을 생각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집을 짓겠다 마음 예. 먹으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지금 사시고 계시는 집이 정말 자기하고 안 맞는지 네. 무조건 안 맞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안 맞는지 깊게 제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우선이죠. 예산 검토를 진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군요. 예. 사실 네.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혹시 뭐 단점도 좀 단점 많죠. 어떤 게 단점이 있습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담긴 집을 지으면 나중에 잘 안 팔립니다. 처치곤란. 예, 처치곤. 네. 그런데 사는 동안의 정신적인 만족감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마음 먹게 달려 있는 건가요? 용기인 것 같습니다. 용기.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듣고서 아마 그 용기를 내볼까 생각하는 아빠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현근 씨의 강의였습니다. 고맙습니다.